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이어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어폰은요, New Heara라는 이어폰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를 청력을 테스트를 해서 보정을 해서 하는 방식을 연달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맞습니다. 이번에도 좀 고가이지만 청력을 보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쪽으로 연구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서 듣는 것이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익숙하지 않은? 아니면 너무 새로운 기술?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단순하게 제가 막 음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소개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겠다. 거기에는 제 아는 사람도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회사가 저한테 먼저 컨택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의뢰가 오면 저한테 이렇게 물건을 보내달라고 해서 들어본 다음에 들어보고선 이게 좀 좋은 얘기가 50%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니까 처음에 받자마자는 제가 되게 죄송한데 그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거 조금 소개시켜드리기 어렵겠는데요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저는 이 제품이 뭔지 모르다가 보니까 귀를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측정하는 게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측정을 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사실 얘는 좀 제가 오래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들어서 음질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왜냐면 가격이 굉장히 세요. 가격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들으면서 분명히 이렇게 가격이 센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프라이스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좀 면밀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특징부터 그냥 장점이기보다는 특징부터 얘기할게요. 얘 제품은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뚜껑이 이렇게 자석으로 탁 하고 닫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잘 열리지 않아서 문제일 정도로 꽉 닫히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케이스를 충전을 해서 이 안에서 넣고 있을 때는 이제 충전이 같이 되다가 빼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 페어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빼자마자 귀에 꼽았을 때 좌우 레프트 라이트가 같이 뭐 연동이 안 된, 싱크가 안 되나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굉장히 빠르고 미리 등록해 있는 장비가 있으면 커넥티드 또는 디스커넥티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블루투스랑 끊어지면 디스커넥티드 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바로 커넥티드 하고 나오는 되게 똑똑하게 블루투스라든지 연결 같은 거는 잘 되는 그냥 일반적인 블루투스 형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거, 무거워요. 케이스가 무거워요. 이게 배터리 때문인가? 배터리 때문도 무거운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이어폰? 그죠? 뭐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자체도 다른 종류보다는 조금 무거워요. 자, 왜 무거운지도 이제 알아봐야겠죠? 네. 그리고 얘는 처음에 동봉돼서 줄 때 자체부터 이게 이어팁이에요. 엄청난 양의 이어팁을 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부터 약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길래 이어팁을 이렇게 많이 주지? 그리고 이 이어팁을 딱 줬을 때 여기에 사이즈랑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이거 무슨 병원에 병원에 약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약국에서 약 받았을 때 약이 들어있는 것처럼 돼 있네. 약간 느낌이 병원 느낌이 나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이즈 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모양 자체가 타원형 이어팁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형 이어팁이 있고,
그 다음에 폼 팁이 나눠져 있고 그 폼 팁과 원형 이어 팁과 타원형 이어 팁이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그냥 딱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봤을 때 얘 앞에 팁을 빼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 영상 같이 보여드리지만 이 다른 이어폰들은 여기가 그냥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타원형 이어팁이 있지? 라고 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끝에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어팁을 원형을 꼽더라도 약간의 타원 형태를 띠게 돼요. 타원형을 끼면 완벽한 타원 형태를 끼게 되고 원형 팁을 꼽아도 약간의 타원형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 실제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또 계속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어 팁 찾는 거였어요. 이어 팁을 그 중에서 골라갖고 어떤 게 맞는 거야 해서 귀에 맞는 걸 찾는 것부터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솔직히 않게 나가고 이게 약간은 다른 거보다는 조금 큰 편인데 뭐 이제는 크다고 얘기 못해요. 왜냐면 요만한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QCY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QCY 정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얘를 이제 귀에다가 위치를 잡는데 제가 귀가 좀 작다 그랬잖아요. 여기 잡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귀를 막기 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얘가 그 타원형이었잖아요. 이 귀를 끼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사람의 귀 모양이 완벽하게 원형으로 생겨 있지 않구나. 약간의 타원형 형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 이 귀 모양에 요걸로 하게 되면 얘를 장착을 할 때 오른쪽 여기 장착을 할 때 약간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끼기 시작해서 자리 쪽으로 돌려서 트위스트 하면서 제자리를 딱 놔야지 귀가 완벽하게 막혀요. 그러지 않고 이게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 이어 커널이 이렇게 공기 구멍이 뜹니다. 뜨면서 공기가 좀 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완전히 귀에다가 딱 넣는 순간에 귓구멍이 꽉 막히는 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끼면서도 오히려 이게 더 난데? 왜냐하면 저는 이 커널형 이어폰을 끼면서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 집어넣을 때 공기가 너무 밀리니까 비행기 탈 때 귀 꽉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높은 데 올라갈 때 귀가 꽉 눌리는 느낌이 나서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낄 때 이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위로 비틀어서 위로 올려놓고 쏙 집어넣으면 공기가 빠지면서 잘 들어가요. 공기가 빠지면 잘 들어가다가 이걸 자리를 잡을 때 이렇게 돌리면서 원래 위치로 딱 놓으면 귀가 딱 막혀요. 그런데 그 압력이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로 귀가 막혀요. 그래서 얘네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착용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심이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얘는 뭐 하는 회사야?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굉장히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음악을 제가 처음 듣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처음 딱 듣고서 이 음질이면 이건 안 하지 못하지 하고 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매뉴얼이나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는 귀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앱으로 귀를 측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측정하는 게 삼성하고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삼성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측정 신호를 쏴주고 그때마다 소리가 들리면 탭을 치는 거예요. 탭을 탁 치면서 귀가 반응을 하는 데를 정확히 하는 건데 조용하고 있다가 빠르게 그 신호가 나오자마자 바로 탁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서 하는 건데 얘도 테스트는 일정한 패턴으로 안 해요. 되게 재밌어요. 높은 음 냈다가 낮은 음 냈다가 중음 냈다가 막 섞고 그 다음에 그 템포가 일정하게 되면 사람이 의식하고 누르게 되잖아요. 그 템포를 되게 다르게 해요. 갑자기 왜 소리가 안 나지? 하다가 탁 나오고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연이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템포도 다르고 음의 높낮이도 되게 다른 거를 다양한 신호를 쏴주면서 특이하게도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합니다. 네, 그리고 물어봐요. 오른쪽 귀가 더 민감하세요? 왼쪽 귀가 더 민감하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 측정하는 곳에서 이거 점점 더 이상해지는데 왠지 병원에 온 느낌이 나는데 싶을 정도로 귀를 테스트를 해요. 저는 귀를 테스트를 했더니 다행히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양쪽 다 완벽합니다. 네, 아주 이게 그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에 오른쪽 밸런스를 놓고 나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한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다행히 아직까지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네, 아직까지 귀는 멀쩡합니다. 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귀를 저의 귀에 맞춘 다음에 들어봤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듣고선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톤 밸런스는 거의 제가 원하는 밸런스가 딱 맞았어요. 이전에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이전에 다른 모델을 테스트할 때도 톤 밸런스 잘 맞아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제품은 300Hz 대역이 조금 내 귀에는 살짝 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완벽하게 저한테는 거의 제가 주로 어디 시스템 튜닝하러 나갔을 때 레퍼런스를 틀었을 때 아이디얼하게 그래 이렇게 맞춰줘야지 시스템이 잘 되는 거지 생각하는 완전 딥저음부터 시작해서 아주 초고역대까지 모든 주파수 대역대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밸런스가 맞다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놀랬어요. 그래서 우와, 야, 이 정도면 괜찮다. 톤 밸런스는 괜찮다라고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딥저음 양의 그 조정을 갖다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듣는 것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헤이나우 같은 딥저음을 굉장히 많이 듣는 헤이나우 같은 거 딱 듣게 되면 이제 그 허스키 여성 목소리 나온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뻥 치는데 그 베이스 양이 딥한 베이스 양이 진짜 딱 적당했어요. 제가 딱 원하는 대로 그래 이 정도 딥 베이스가 나오면서 다른 베이스가 들려야지 마스킹이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킹이 뭐냐면 어떤 특정 저음이나 특정 소리가 너무 크면 그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안 들려요. 특히 저음의 베이스가 너무 커버리면 나머지 중력 소리가 잘 묻혀서 안 들리는 그런 마스킹 되는 성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정도로 아주 적당한 밸런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피버 같은 곡 들을 때 이게 칙칙 하는 소리 있거든요. 그 칙칙 하는 소리로 이제 궁칙 이거 갖고선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잡아요. 제가 좀 듣는 편인데 딥저음의 양을 미드하고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저음의 궁칙에서 고음 밸런스니까 고음 밸런스도 제가 딱 적당하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음의 밸런스를 찾을 때는 저는 이제 로비 윌리엄스의 One for My Baby를 주로 듣는데 그 로비 윌리엄스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 곡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미드 대역의 소리, 특히 뭐 한 300에서 400Hz가 조금 빠지면 그 로비 윌리엄스의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서 이제 미드나 미드 로우의 소리가 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네, 거의 뭐 완벽하게 거기가 딱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소리가 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야, 이거는 뭐 잘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으로 따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장점이었어요. 볼륨이 적당히 있어요. 특히 커널링 이어폰을 쓰면서 저는 굉장히 커널링 이어폰 듣지 마세요라고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귀 상합니다. 듣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를 상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 레벨이 너무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레벨이 최고로 올렸을 때 제가 그냥 크게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음악을 워낙 크게 듣는 사람들은 야,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라고 할 정도의 레벨이 좀 조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큽니다. 일반 사람들은 충분히 커요. 하지만 원래 음악을 크게 듣던 사람한테는 저는 사실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음악 크게 들으시면 안 돼요. 좀 줄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되게 괜찮았어요. 소리 밸런스가 이거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네. 와, 이거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의심하게 된 거죠.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좀 다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찾으면서 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뭘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선 좀 봤더니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의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이 회사는 듣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러니까 듣는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음악을 즐기거나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사용을 할 때 오디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그냥 음악을 듣는 용도의 이어폰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청감이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보청기는 아니지만 보청기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블루투스 헤드폰이 이어폰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걸 리뷰를 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보청기로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이걸 보청기 대신으로 해서 리뷰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다. 내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용도를 맞춰놨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앱들을 가서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기발한 기능이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기발한 기능이 뭐였냐면 밖의 소리를 청취하는 능력이에요. 딱 했을 때 밖의 소리가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게 밖의 소리 들어오는 기능들은 웬만한 고가의 이어폰에 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특이했어요. 뭐였냐면 밖을 터치했을 때 밖의 소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 들을 수 있는 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을 0이라는 기준으로 딱 놓고선 0 기준으로 해서 당신이 평소에 잘 들으시면 좀 줄여서 들으시고, 내가 히어링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올려서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리를 갖다가 올려서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증폭이 돼서 들린 거는 보청기 역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소리를 올려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밖에 있는 소리를 갖다가 EQ를 주면서 톤을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어오는 마이크 이 소리가 너무 고음이 많고 너무 딥저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고음 좀 깎았으면 좋고 저음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뭐 없나 하고 보니까 EQ가 있어요. EQ가 있어서 물론 프리셋되어 있는 EQ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저음을 좀 깎아놓은 버전, 고음을 좀 깎아놓은 버전, 저음과 고음 다 깎은 거, 뭐 더 많이 깎은 거 해서 선택하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르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밖의 소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 싱크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싱크라는 기능이 뭐냐면, 이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이 싱크라는 기능을 이렇게 올리니까 주변의 소음들은 감소를 하고요. 마스킹, 어떤 기술 쓰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소음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싱크를 올리면 주변의 소음들은 계속 줄어들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목소리만 딱 도드라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목소리만 딱 도드라지는 기능을 추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에서 외부 소리를 들어오게 해놨을 때 굉장히 또 그런 게, 제가 원하지 않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거를 갖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놓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겠다. 특히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종사하는 일의 업종에 계시는 분들, 전화를 쓰시면서 외부 소음이 많은 데에서 하지만 타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데들, 뭐 약간 배달이라든지, 배달해서 하신 분이 이렇게 비싼 거 쓸 일은 없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되게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소리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어폰을 끼는 순간에 이 귓바퀴의 모양하고는 약간 다르게 튀어나와서 마이크가 수음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감지 능력이 없어지냐면, 이 좌우에 대한 것은 감지 능력이 동일하지만 이 뒤쪽에 들어오는 게 앞에서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뒤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앞뒤의 개념이 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앞뒤의 개념은 귓바퀴의 모양과 이 귓구멍에 들어오는 이 회절하는 능력 때문에 소리가 회절했을 때의 주파수 변화, 위상의 변화를 우리 뇌가 감지를 해서 이 소리는 뒤에서 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어폰이 껴지면서 튀어나오니까 사실 이 회절을 하는 것들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가 보정을 해놨어요. 이 능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서라운드 돼 있는 것을, 소리를 다 서라운드하게 들을 것이냐, 아니면 반으로 앞쪽에 있는 소리만 듣고 뒤에 있는 소리는 레벨을 확 줄일 것이냐 선택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동작을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소리는 확 줄고 앞에 집중해서 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기능까지 딱 보고 나서는 이거는 진짜 보청기 대용으로 무조건 쓸 수 있다. 보청기 대용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이어폰이더라고요. 이어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뭐 음악만 듣는 용도였다면, 보청기를 끼고 있는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귀가 좀 안 들리시는 나이가 되셨는데, 그래서 저도 좀 고민스러워요. 점점 저희 아버님도 TV 볼륨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청력이 나빠졌을 때 단순하게 보청기를 끼면 이 보청기가 굉장히 소리가 안 좋대요. 저는 안 껴본 보는데 그냥 안 좋고 목소리 때문에 막 그냥 강하게 소리가 나오게 해서 좀 깽깽거리는 소리 나오고 그 소리가 너무 강하니까 마이크와 스피커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이 피드백이 돈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루프가 도는 싱싱싱싱 거리는 소리도 나고 되게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보청기가 수백만 원이에요. 네. 수백만 원 합니다.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대요. 그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그거 대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좀 찾아보고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거 때문에 막 눈물 흘리는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들었던, 옛날에 들었던 그런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봤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청기로서 소리만 들어서 목소리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청력이 약해진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은 다음에 그걸 보정을 해서 그 레벨 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좌측이 약하면 좌측을 올려주고 우측이 약하면 우측을 보정을 해주고 왼쪽은 놔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시대에는 이거 끼고 다닌다고 해서 욕할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끼고 다닌다고 하면 보청기 끼고 다니는데 뭐라고 하지만 요새는 이거 끼고 다닌다고 하면 누가 이걸 보청기로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꼭 보청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핸드폰에서,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핸드폰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하고 이렇게 스피커폰 이렇게 대고 하세요. 예.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정말 저도 아버님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거 끼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전화 오면 그냥 전화 받으시면 되고, 그렇죠? 컴퓨터에서 뭐 작업할 일인데 컴퓨터 소리 들리려고 하면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도록 한번 터치하면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고 한번 터치하면 밖에 있는 소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때 집중하고 밖에 소리 들을 때는 다 밖에 소리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제가 단점 얘기 안 하면 이 리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무게감이 좀 있는데 무게감이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DSP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DSP 칩이 들어있고 프로세싱을 해주는 게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삼성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그렇게 톤이 보정된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톤이 보정된 게 이 자체 안에 들어있고요. 블루투스가 끊어져도 아까 얘기한 보청기 기능 같은 밖에 소리를 듣고 레벨을 높게 해서 듣는 그 기능은 계속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사실상 끊어졌다 하더라도 얘는 그대로 동작을 하고 밖에 있는 소리를 보정을 해서 내 귀에 맞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레벨을 높여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계속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거워요. 이 안에 DSP가 있고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점으로 찾자면 얘가 약간 의료용품 같아요. 약간 의료용품 같다 보니까 이 하우징, 이 케이스, 뭐 이어폰 자체의 그 마감은 괜찮은데 이 충전을 해주는 이 케이스의 마감이 이 고가인데 불구하고 약간 어설퍼요. 예, 약간 이게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케이스 뚜껑이 약간씩 이렇게 놀아요. 예, 약간 노는 면이 있어요. 뭐 그런 단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팬시해 보이지 않는 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이해는 돼요. 이걸 의료용품 또는 의료용품이면서 내 귀에 퍼펙트하게 맞는 그런 톤 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 이해는 할 만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점은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가 단점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톤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너무 제 귀에 맞도록 잘 해줬는데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음질 저하는 똑같이 있어요. 네. 이 음질 저하는 사실 어쩔 수 없나 봐요. 저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이어폰을 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어폰 같은 경우는 유선도 되면서 블루투스도 같이 되는 제품인데 해보니까 유선은 음질이 너무 뛰어난데 블루투스는 한순간에 그냥 일반 블루투스 수준으로 그냥 레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뚝 떨어져요. 그냥 블루투스 레벨로. 근데 그걸 보고선 이거는 블루투스의 그냥 무조건 한계구나.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디테일,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약간 그 해상도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한계가 딱 있나 봐요. 블루투스의 한계가. 더 이상 그거를 넘어가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이 전에 했던 리뷰에서 나온 제품도 그 중에서 최상의 그냥 블루투스 한계 그 약간 거기에 딱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 한계. 그 정도의 해상도에 딱 있어요. 해상도 면에서는 약간 뽀얀 그런 느낌? 그 한계 그치에 딱 와 있어요. 유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하지만 그 일반적인 블루투스에서는 거의 제가 뭐 가장 음질이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귀에 딱 맞춰줘서 들려줘서 저는 소리가 너무 좋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블루투스의 그런 해상도 떨어지는 거가 한계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밑에 써 있는 이 금액이에요. 미국에서 팔리는 금액도 써 있고, 이제 한국에서 팔리는 금액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네,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제 아버님한테 선물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특수한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한 보청기하고 한번 대결해서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보청기랑 한번 대결에 싸워서 도대체 어떤 게 더 소리가 좋은지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뉴 히어라 이 제품은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건 맞아요. 단순하게 삼성에서 갖고 있는 톤 밸런스 잡아서 음악을 맞춰주겠다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으로 사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놨고, 그 자체가 이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어폰 안에 DSP로 안에다 탑재를 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일반 커뮤니케이션, 대화,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런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굉장히 특수하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도 지금 좀 돈 좀 모은 다음에 아버님한테 한번 선물을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너무 비싼 거였으니까 조금 저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다른 제품으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